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승재 평가사님. 자, 실무 65, 이론 46.5, 법규 50.5. 자, 어떻게 문제 푸셨는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무 문제집 딱 받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실무 문제 처음에 받았을 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특이한 유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번이나 3번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특이하긴 했는데 풀다 보니까 이제 되게 괜찮다 해서 실무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목이라든지 축산업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외워놔서 그런 것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연차가 짧으면은 3방식을 되게 자신 있어 하고 보상은 암기가 좀 덜 돼서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그거는 알죠? 예. 근데 딱 보고서 1번은 3방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다 외운 거 나왔네. 2번, 3번은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읽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괜찮은 문제였다.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사실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궁금한 거는 작년 문제가 어려웠던 거랑 재작년 문제가 어려웠던 그 포인트를 보면 강론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작년에 꽈락이 많이 났던 유형, 재작년에 꽈락이 많이 났던 유형을 학습을 했어야 됐을 텐데 갑자기 강론을 꼼꼼하게 외웠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회로였는지. 그냥 얘기하면 둘 다 공부했어요. 작년 같은 유형도 그거는 이제 저는 이론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작년에 워낙 환원이유랑 그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가지고 그거를 또 따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실무에 이제 이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그런 것만 좀 대비를 했고, 그거 말고 이제 강론까지 외운 거는 그게 이제 마음이 놓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둘 다 대비는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푸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풀다가 뭐 이렇게 풀었었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3번, 5번은 뭐 아까 실무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풀었다라고 설명했는데 4번 제가 실수했거든요. 이사비는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조금 감정이 됐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까지 잘 썼으면 한 75% 정도까지도 또 생각해 볼 만 했던 것 같아요. 1번은 몇 분 동안 풀었어요? 그냥 딱 시간에 맞춰서 풀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시간을 재고 풀진 않았었고 다 풀었을 때 시간은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잘못 쓴 거 없는지 한번 보자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 문제 2번은 제가 이제 2번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3번 풀어야겠다 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갔고. 혹시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일단 쭉 보고 1번을 푼 거는 맞죠? 네. 그거는 맞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깊게 보지는 않고 그냥 쭉 훑어보고 이거 1번부터 풀어야겠다 하고 1번을 푼 거였고, 그리고 이제 2번 넘어왔을 때 보는데 문제가 일단 잘 안 읽혀가지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갔고요. 3번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뭐 장기 임차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때도 그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풀리는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 내에 풀 수 있었고, 제가 2번이랑 3번은 사실 크게 좀 특이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받았던 게, 결국에 읽으면 3방식 이제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물음 4번의 복수 감정평가의 장단점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자세하게 썼던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것도 되게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번, 3번은 사실 뭔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2번도 제가 뭐 문제 하나 잘못 읽어서 실수하긴 했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 4번이 제가 기억나는 게 영업 바닥 시설 이거 맞아. 바닥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풀 때 목차를 그냥 1. 시설 권리금, 2. 영업 권리금, 3. 바닥 권리금 해서 바닥 권리금은 뭐뭐 때문에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딱 진짜 권리금 감정평가에 대한 정석적인 목차를 잡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법조문도 좀 법조문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쓰고, 이 권리금에 대한 그 의의까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세부적으로 많이 써서 이거는 제가 10점짜리인데 7점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느낌에는 이 시험을 잘 보신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FM적으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 이만큼 알고 있어 이만큼 네. 보여주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푸신 거 그게 네. 이제 좀 차별점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론 워낙 잘 준비해놔서 3번, 5번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1-3번, 1-5번은 뭐가 문제인데 했던 게 이제 고득점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푸실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쭉 쓰고 풀 수 있었던 거는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전체적으로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뭐 예를 들어 작년이나 뭐 재작년처럼 과락 많이 나왔을 때처럼 정말 막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시간에 촉박해서 막 시간조차 부족했다면 그때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거를 걱정하고 앞에 이제 1번 문제 풀 때 그거를 안 쓴다거나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제가 1번을 디테일하게 막 썼는데 50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2, 3번 풀 때는 그거를 디테일하게 쓰는 걸 좀 줄여가지고 보니까 4번 문제가 10몇 분이 남았다 이러면 이제 4번은 엄청 디테일하게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풀면서 그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 문제부터 이제 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디테일한 거 좀 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갔을 때 또 시간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 풀 때부터 저는 디테일하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번 디테일하게 풀고 시간이 넘어가면 2번은 조금 약하게 풀다가 또 그러다 보가 시간이 남으면은 또 디테일하게 풀고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보통 뭐 자신 있는 거부터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부터 푸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풀었어요. 안 들어오는 문제 있으면 일단은 넘기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이렇게 했었고 뭐 이론이나 법규는 사실 순서대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풀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실무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은 수험생들 분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1번 뭐 그냥 그렇네 2번 보고 이제 다 멘붕 왔잖아요. 그리고 왜요? 평가사님은 에르드 외웠잖아요. 저도 근데 에르드가 나온 걸 보고 기분이 이제 좋지만은 않았죠. 이게 자주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제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이제 확신도 안 돼 있기도 했고 근데 또 3번을 봤는데 3번도 뭔가 좀 특이한 문제인 것 같고 4번 봤는데 이거 안 중요하다는 게 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지 보자마자 진짜 한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다 못 풀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에르드의 의의를 외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구석탱이 외우면서도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안 외우긴 할 거야 하면서 외우셨구나. 진짜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저도 이 와중에 저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썼다 약간 이 생각하고 봤었죠. 그래서 1번에서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거는 실무기준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저는 실무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외웠었으니까 진짜 이거는 복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난 복부 진짜 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썼었고 물음 2번이 이제 각 방식 간의 관계, 성립 근거와 관계 이게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나름대로 쓰긴 썼는데 나중에 뭐 답지 보니까 뭔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갈리는 거는 이제 반반 이렇게 갈리는 수준이어서 사실 어떻게 쓰든 점수 반은 받았겠다 싶기는 했었고 문제 2번도 제가 지금 보니까 좀 낮게 나온 이유가 물음 2번도 좀 제대로 못 쓴 것도 있긴 했네요. 근데 결국에는 뭐 손해액이라든지 문제 3번? 네. 그리고 초가토지, 잉여토지는 사람들이 다 초가토지랑 잉여토지를 헷갈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헷갈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가 다른지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훑어보고 간 사람이면 초가토지랑 잉여토지를 반대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2번이 진짜 좀 사람들 많이 당황했겠구나 싶었었고 4번은 어차피 10점짜리니까 괜찮을 것 같았고 3번도 좀 생각해보면 약간 답이 나오는 문제였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정석 답안이랑은 또 다르게 갔더라고요. 3번을 깔끔하게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론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마이너한 논점을 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웠고 나는 그래도 외운 게 좀 있어서 진짜 이론 좀 잘 본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기준이 되게 높았구나. 평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론이 다 보고 나서 좀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 가봅시다. 법규는 이제 타산지석. 자,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라. 법규는 일단 물음 1번부터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는 이거 문제 다 보고 나서 청문 문제 나오고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이론만큼 사람들 다 어렵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법규는 쉬웠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했었고 내가 진짜 법규를 못 본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물음 1-1번부터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괄호 안에 뭐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에 또 꽂혀가지고 그러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하자가 없는 거고 효력이 발생 안 하면 하자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이제 하자치유에 꽂혀가지고 하자치유를 쓰고 하자가 있으면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10점짜리를 엄청 길게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득점도 못하고 그냥 완전 이제 이상한 판단을 해버렸죠. 이게 진짜 아까 얘기한 그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해버리면 논점이 안 나가면 네, 논점이 안 나가면 점수 확 다 날리는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사실상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붙하면 되는 문제였고 물음 3번도 제가 잘못 써가지고 이것도 제가 바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논점인지. 근데 결국에는 비슷하게 갔는데 쓰다가 제가 이거는 나 잘못 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써야 되는데 그때 행정소송을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이거 물음 3번 다 쓰고 있을 때 깨달아가지고 지금 와서 끊고 하면 시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것도 1번이 제가 점수 되게 낮게 나왔어요. 2번은 저 점수 높게 나왔는데 20.5점인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별로 고민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외운 거 그대로 나왔고 뭐 목차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었고 2-1번에 배점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미 1-1번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괜찮았나? 잘 됐다고 생각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법적 성질에 비추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가 뭐 그런 논점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썼던 것 같고 최대한 뭐 늘려서 썼던 것 같아요. 20점은 아마 다 못 채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논점이 이제 엇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점수 괜찮게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3번이 제가 5점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청문에 대한 문제인데 청문이 20점짜리로 나오는 거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상도 못했을 거고 뭘 써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리고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쓸 생각도 못한 게 제가 1-1번에 썼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아예 배제를 하고 이거 청문에 대한 판례나 그런 청문의 배제 사유 이런 거를 좀 써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썼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이었죠. 제가 이거 적법한지 설명하시고 이것도 적법하다고 했었나? 아무튼 그 정석 답이랑 아예 반대로 가가지고 이건 완전 망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1번 문제 잘못한 게 3번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1-1번을 잘못 풀어서 필연적으로 3번까지 날아가는 이런 경우는 진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두 문제를 날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저 잘 썼어요. 이거는 그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뭐 전부 다 쓰진 않았는데 제가 C급까지 외운 거는 다 써가지고 그 감고 저거 삼손인 해가지고 그 판례까지 이렇게 다 써가지고 10점인데 꽤 많이 썼어요. 한 15점, 20점 분량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는 이렇게 푸셨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기억을 되살려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